한일혁명 104주년 기념 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조회수가 100이 넘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저기서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았다. 예, 저도 그 나중에 정보원 이야기는 몰랐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 전기 몇 번 읽었는데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오늘은요,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것들과 약간 섞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읽으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사십니까?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주로 초점을 맞추십니까? 하고 싶은 것, 해야만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예. 김수열 집사님 어떠십니까? 해야만 하는 것. 좋아요. 하은 자매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한솔 자매 어때요? 하고 싶은 거. 김혜영 집사님 어떠십니까? 하고 싶은 거. 좋아요. 그러면 결론 났네요. 여기는 20, 30대 그 이상. 이렇게. 좋아. 수민이는? 수아는? 왜 그래 너. 좋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 이제 인문학 강의가 안 되고 전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고 싶은 거 있죠. 인간이 하고 싶은 거.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욕구에 대해서 제일 현재까지 정통한 이론이 메슬로우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의 5단계의 욕구.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는 분이 1943년 논문 인간의 동기 이론 중에 인간의 욕구를 분석해서 이렇게 5가지 욕구로 했습니다. 그 제일 밑에 하부에 있는 욕구가 생리적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 등등. 그 다음에 이 메슬로우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2단계가 안전의 욕구,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그리고 3단계는 사회적 욕구, 가족, 친족, 친구, 집단에 소속되는 거. 그리고 4단계는 존중의 욕구, 그 사회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 5단계가 자아실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 이런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요, 밑에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위에 게 가능하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약간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타당한 그런 분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1943년 논문이니까 60년 지났잖아요. 80년 전에 80년. 지금도 이 이론이 정통으로 받아들여져요. 여기에 기반으로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는 건 있지만 이거를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의 욕구 5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2개 있죠.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이거를 저차원적 욕구라고 합니다. 왜냐? 이건 동물도 있거든요. 여러분, 동물도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안전한 데 거하고 싶고, 동물도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무서운 맹수 보면 도망가고, 안전의 욕구, 나보다 약한 놈 보면 맛있게 생겼다 하고 식욕, 먹고. 그래서 이거 저차원적 욕구, 여기까지가 동물의 욕구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질문. 동물과 사람의 구분되는 지점이 있죠. 동물과 사람의 구별되는 지점. 그걸 인류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자,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지점이 뭘까요? 사회성. 그쪽이에요, 지금. 좋습니다. 그쪽이에요. 자, 관계? 좋아요, 좋아. 마가렛 미드라고 미국의 최고로 저명한 문화인류학자십니다. 이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인류 문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공동체. 거의 90점이에요, 지금. 뭐냐?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딱 되는 거예요. 부러졌다가 붙은 대퇴골.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대퇴골 아시죠? 허벅지뼈. 인간의 뼈 중에 제일 크고 단단한 뼈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동물의 대퇴골 뼈는 훌륭한 무기가 돼요. 무기가 될 정도예요. 그게 단단하고 커요. 여러분, 대퇴부가 골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심하면 죽어요. 현대에서도 심하면 죽어요. 그리고 팔 부러지면 보통 사주죠. 대퇴골은
최소 6주에서 2달. 그렇게 안 붙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고 아주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동물들. 어떤 집단에서 한 동물 한 마리가 대퇴골이 골절돼서 부러졌어요. 얘는 못 뛰겠죠. 이 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식량이 되겠죠. 죽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퇴골이 부러지는 거는 옆에 있는 동물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욕으로 다른 동물들의 이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쓰이겠죠. 그런데 그 부러진 동물은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부러졌다가 붙은 대퇴골 뼈 있죠. 이 뼈는 뭔 소리냐? 우리 초창기 인류에 이게 대충 1억 5천만 년 전 일이래요. 그때 어떤 원시인이 허벅지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동물 사회였으면 그 원시인 사회가 어떻게 했을 거예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포크 나이프 들고 대퇴골 부러진 애를 맛있게 먹었겠죠. 그러면 이 부러졌다가 붙은 뼈가 발견되지 않아요. 부러진 뼈가 발견되겠죠. 그런데 부러졌다 붙은 뼈가 발견됐다는 소리는 원시인 하나가 대퇴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겁니다. 주변의 다른 원시인들이 얘 못 걸어 어떡해? 야, 일단 동굴로 옮겨놓고 이 당시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이 안 했을 때니까 뼈 붙은 거 봐요. 되게 험하게 붙었죠. 예쁘게 안 붙었어요. 대충 그냥 가죽대기 덮어놓고 몇 달 동안 최소 2달 이상 2달 동안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원시인은 부러졌으니까 사냥 못하죠. 남이 갖다 주는 거 먹어야 돼요. 생리적 욕구 이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안전의 욕구 동물들이 다 잡아먹을 거잖아요. 다른 동물들이 들판에 있으면 그거를 주변 사회 사람들 다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또요. 그래서 저차원적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개념을 일단 잡아두셔야 오늘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이 아까 있다 그랬죠. 다리 부러진 이 원시인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살아남는 거죠. 안전의 욕구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먹고 싶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2달 동안 누워있으면 대소변 받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 생리적 욕구 모든 거를 누군가 다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하고 싶은 게 이런 거겠죠. 지금.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요. 이 부러진 원시인 있죠. 누워있는 원시인 말고 그 주변 사람들, 가족이든 불악인들이든 그들에게 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쵸. 아니 저는 그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김병희 효자 없다고. 그쵸? 부모님들 친지든 누구든지 간에 몇십 년 누워있으면 똥을 좀 받아내봐 봐요. 순간순간 나쁜 마음이 올라올 수 있겠죠. 싫은 마음이. 그 사람을 공경하고 싶은 그런 부모, 가족을 돌봐주는 사람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마음껏 나가서 뛰고 싶고, 이 사람은 안 돌보고 나도 나가서 신나게 먹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사냥도 하고 싶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못해요. 뭐 해야 돼요? 해야만 하는 거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러진 대퇴골의 주변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걸 못해요. 해야만 하는 걸 합니다. 다시요. 그럼 이거를 문명으로 연결시킬게요. 문명은 뭡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말고 해야만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명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아까 보세요. 30대까지는 다 하고 싶은 거 얘기했죠. 근데 그 이상은 다 해야만 하는 거. 해야만 하는 거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문명이 뭐냐면요. 누군가 해야만 하는 걸, 그래, 이건 내가 해야지. 해야만 하는 걸
사람들이 의무 같은 걸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문명입니다. 그게 문명이에요. 이게 매슬로우로 5단계로 설명하면 저차원적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해결하는 것. 이게 문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오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무감에 잡혀 사시는 분들, 이 문명을 유지하시는 그 기둥 같은 분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걸 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웃이 이렇게 대퇴골 부러진 누군가, 우리들이 말하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그나마 최소한의 생명 안전 욕구라든가 최소한의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거기까지는 제가 여기 영역이 아니니까 오늘 여기요. 자, 그런데 이런 사회가 예를 들어 이건요 기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래서 약자이거나 유아기이거나 일단 기대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여러 동물들 중에 유아기가 제일 길어요. 최고 길어요. 최고. 여러분 소나 말은 태어나자마자 뛰어요. 우리는요 태어나서부터 사랑구실하게 하려면은 일단은 최소한 15살 이상은 돼야 옛날 기준으로 사냥을 하든 뭘 할 수 있겠죠. 예. 자, 근데 요즘 세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1차원적 쾌락 중독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1차원적 쾌락이 뭐냐? 생리적 욕구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 요게 해소가 되면 요것도 나름 큰, 여러분 정말 배고프다가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목말랐다 물 한 잔 드셔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음식하고 먹는 겁니다. 저는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 평생에 목사님 몇 번 안 했는데 그 음식 끝나고 먹는 된장찌개는 최고였어요. 예, 제가 2박 3일 금식을 하고요. 이제 오늘 12시까지가 금식 끝나는 거예요. 11시 45분쯤 저도 모르게 두부를 썰고 있더라고요. 된장국 끓이고 있고 12시 땡치면 먹으려고. 예,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식욕, 성욕, 수면욕이 있고요.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게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매슬로우는 이 1단계가 충족돼야 2단계, 2단계가 충족돼야 3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쌓여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만큼 1단계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고도로 문명이 발달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을 충족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 같은 경우 이게 쉬워졌다는 게 뭐냐? 아주 옛날에는요, 내가 밥을 먹으려면 가서 동물을 사냥해 오든가, 나무에 올라서 열매를 따오든가, 아니면 채집을 하든가 등등 수렵 채집 사냥을 해야 먹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편의점 가면 되잖아요. 우리 같은, 그렇죠? 네, 쿠팡이츠 얼마나 좋아요. 예. 배달의 민족 띵동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식욕, 성욕, 수면욕을 충족시키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요. 근데 내 주변에 해야만 하는 것들을 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기가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되게 쉬워졌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차원적 쾌락에만 집중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인구 비례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경향이에요. 하지만 이게 큰 문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게 올 4월달 기사예요. 숨어버린 35만 명, 외신도 놀란 한국 은둔형 외톨이 실태.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회와 다 관계를 끊고 집에 박혀서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면서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그런 사람들. 물론 이 중에는 사회에서 큰 아픔을 당했거나 왕따라든가 집단 따돌림, 폭력 아니면 뭐 큰 참사를 겪고 났다든가. 그래서 그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걸로
잠적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본인 책임이 아닌 사회적 영향 때문에. 가능하겠죠. 뭐 큰 일을 당했어요. 그럼 집 나가기가 무섭고 두렵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 혹시 히키코모리 신도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잖아요, 딱. 이게 일본에 100만이 넘어요, 현재. 우리나라도 35만 원이고요. 35만 명.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아예. 이 1차원적 쾌락에만 집중하면서 사회 활동하지 않고 경제 활동하지 않고 집에만 박혀서 내 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게 아니라 이것만. 여러분, 내 하고 싶은 게 돈 벌고 유명해지고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이런 거라면 괜찮은데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차원적 욕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예,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 아니면 누구나 우리 이런 경향이 약간씩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들에게 최고의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집 밖을 나와서 안전한 곳을 뛰거나 걷거나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생활 이게 필요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띵동 이런 거 오늘은 치킨, 내일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잠도 멋대로 졸리면 자고 일하면 깨고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그러다가 조금 뭔가 기분이 야릇하다 그러면 야한 동영상 보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옛날에는요. 식욕, 성욕, 수면욕을 해결하려면 혼자는 불가능해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신체적 능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집단을 이루어야 돼요. 무조건 집단. 사냥도 집단. 그래서 인간이 메모리를 사냥할 수 있게 됐고 농사도 집단. 우리도 그래서 둘의 개 이런 거 하잖아요. 품앗이 같은 거. 그래야 되는데 이제 혼자만 있어도 이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예요. 이게 문명이 발달하니까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도 살아가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자, 그래서 이때요. 하고 싶은 것 해야만 하는 것. 이 1차원적 쾌락 중독된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럼 자칫하면 이 1차원적 쾌락 중독증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라든가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걸 위주로 하고 살았다면 점점 장성할수록 해야 하는 것을 하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게 우리 문명의 룰이고 사회였어요. 근데 그게 깨져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절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해야만 하는 거 즐겁습니까? 해야만 하는 거 즐거워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는 거 즐겁게 아싸 출근이다! 희망찬 아침! 내가 다 돈 벌어버릴 거야! 이렇게 가십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가정주부 여러분들 밥하면서 이 밥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 딸들이 건강해지고 우리 남편 맛있게 드세요. 여기 콩으로 하트 그려야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 인문학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통해 깨달음 얻고 하나님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오 아멘 오 즐거워 이러면서 할까요? 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해야만 하는 것은요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게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행복한 목사에 속하는 게 이거 하는 게 즐거운 편에 속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미양 집사님이나 다른 분이 가끔 인문학 강의 한주 해주시면 그 주는 너무 좋아요. 왠지 모르게 좋아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 주는. 네. 자, 그래서 해야만 하는 걸 해내는 걸 성경에서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절제와 인내를 갖춰가는 것, 이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기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성장해 간다는 것, 이 사회를 유지시킨다는 것, 우리 공동체를 유지시킨다는 것. 자, 간단하게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잖아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늘 아싸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막 하는 분들 계시지만 또 빈칸이 있다. 차려보니까 딱 내 차례 같다. 먹는데 뭔가 찔린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맛있게 한 거야. 등등등등. 예. 그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 삼각형의 선을 하나 그어요.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요. 요만큼의 노력만 있으면 돼요. 아주 조금. 그리고 안전의 욕구도 그거보다 많지만 더 약간은 많이,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존경의 욕구, 공동체 속에서 내가 기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거 있죠.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능력을 개발해서 이 사회에 우뚝 서고 그렇게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하나 그어요. 그래서 이게 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노력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사회가 노력하면 보상받는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노력과 보상이 등치되지 않은 사회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력이 등치되는 사회는 천국밖에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제가 화나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 노력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 알바든 뭘 하든 여러분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무조건 돈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의 사장이나 리더가 그걸 돈으로 챙겨준다면 정말 센스 있는 리더예요. 최고의 리더입니다. 근데 자, 이 그림 보세요. 어떻습니까? 편의점에서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은 괴물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편의점에 있는 모든 과자를 줄과 오와 열을 맞춰서 종류별로 색깔별로 예쁘게 쫙 지저려 놓은 겁니다.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음료수를 색깔별, 종류별, 날짜별로 예쁘게 정리한 놈입니다. 자, 이렇게 편의점 진열을 이거 하나 빼먹기 미안할 정도로 완벽하게 진열을 해놨어요. 그러면 사장이 돈 더 줘요? 안 주죠. 그럼 왜 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강박 있다. 맞아요. 강박증 환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걸 권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편의점 진열을 예쁘게 해도 돈은 많이 못 받죠. 그게 좋습니다. 그겁니다. 90점입니다. 90점. 거기부터예요. 이 사람은요. 다른 내가 사장한테 돈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잖아요. 자기 만족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는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진짜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이 삼각형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 졸업한 청년들 그리고 취업하는 청년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 직장에서 나는 알아주지 않는데요. 뭘 알아줘 그러면?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 뭘 할 줄 안다고? 그리고 막 갑질한대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이 견디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인내하셔야 돼요. 해야 하는 거 이렇게 많이 하다 보잖아요. 그 직장에서 견뎌내잖아요. 월급이 쌓이지 않아요. 월급은 쥐꼬리 맞아 알아요. 갑질 당해서 몸도 아프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요.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요. 그 실력은 돈으로 살 수 없고요. 그 실력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에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다시요. 그래서 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이 부분들이 있죠. 이것들. 이 부분들이 우리 삶을 더 나중에 윤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이렇게 야근 나가보는데 여기 돈도 안 챙겨주고 나쁜 놈 맞아요. 나쁜 놈 맞아요. 또 직장 옮겨요? 또 옮길 수도 있겠죠. 능력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의 실력이 안 늘어요. 힘들다고 피해버리고 기초 타고 피해버리고 그러면 안 늘어요. 제가 뽑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이력서를 보잖아요. 바로 X예요. 바로 X예요. 얼만큼 어떤 능력이냐 자격증이 있냐 다 좋은데 보통 뭘 보느냐? 얼마큼 버텼는가를 봐요. 네, 그게 성실이고 버틴 만큼 쌓이는 게 있거든요. 버틴 만큼 쌓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계에서도 악명 높은 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서 2년 동안 부교육자로 버텼다 그러면 다 데려가요.
그 말이야, 그 개 같은 성질 같은 목사님이 인을 보냈다고? 넌 최고야! 하고 다 내려가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내가 한 군데 있으면서 오래 일하면서 쌓이는 거, 그게 진짜 실력인데,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PC방에서 일을 합니다. PC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알바라 그러죠. 알바. 그런데 어떤 사람은 PC방에서 딱 정해진 시간에 출근,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컴퓨터 안에 남는 시간에 PC방 알바 뭐 음식 만들다 보면 남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심야 같은 때 남는 시간에 컴퓨터 좀 뜯어보기도 하고. 요즘에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PC방에서 망가지면 무조건 AS 보내요. 선생님 제가 고쳐볼게요 하고 뜯어서 막 고쳐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하고 1년 후에 달라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대가는 돈으로만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용표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미래에는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서 실력을 쌓으세요. 많이 쌓으셔야 합니다. 지겨워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늘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쌓이는 게 있어요. 그 쌓이는 게 진짜 납니다. 그게. 그리고 저는 오늘 아까 그 문명과 메슬로우 5단계, 이거는 이제 이영표 씨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미래에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남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지금 해야만 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미래에는 그 기반으로 나 하고 싶은 걸 살 수 있어. 이 이야기죠. 자, 저는 여기 한 가지 추가합니다.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누군가가 하고 싶은 일을 말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문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다리뼈 부러졌다 붙은 그 원시인처럼. 그래서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내가 해야 하는 일도 좋지만 하고 싶은 일 두 사이에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너무 해야 하는 일만 하면 바보 되겠죠.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나중에 또 해야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이런 가치관적 중립을 우리나라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러든가 야, 다 해! 아빠가 책임질게! 다 부셔! 막 이러든가. 아니면 거꾸로 넌 이걸 꼭 해야만 해! 넌 꼭 이걸 해야만 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오늘은 슬픈 얘기 되게 많았는데 그냥 좀 재밌는 얘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